조선왕자 전, 조선의 태양왕으로 불린 효명세자 이영. 효명세자 이영은 순조 9년인 1809년 9월 18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순조와 순원왕후의 적장자로 태어났는데, 왕비의 원자 탄생은 명성왕후가 숙종을 낳은 이래 15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백관이 모여 원자의 탄생을 할애했는데, 순조는 할머니 해경궁 홍씨와 모후 효의왕후, 생모 수빈 박씨에게 치서 등을 올렸으며 수빈에게 세자나 세자빈에게만 쓰는 저하의 경칭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순조 12년인 1812년 8월 12일 만 3세의 나이에 왕세자에 정식 책봉되었는데, 만 1세 전후에 세자에 책봉된 사도세자 못지않은 많은 기대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순조 19년인 1819년 3월 경희궁 경연당에서 관례를 치르고 그해 10월 풍양조씨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해 가례를 올렸는데, 이 사람이 후에 고종 때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는 신정왕후 조씨입니다. 외모도 출중했고 재능이 뛰어난 인물로 안동 김씨의 세도에 눌려 지내던 아버지 순조도 적장자이던 효명세자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 제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효명세자가 화원들에게 동궐도를 그리게 한 것에는 의례 환경 개선과 궁궐 기록, 관리를 위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추정하며 왕권 강화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순조의 건강이 날로 나빠지자 1827년 음력 2월 순조는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고, 이후 4년간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직접 국사를 주관했는데, 명을 내리자 신하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영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임금이 세자에게 대리청정의 명을 내리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교되는데, 효명세자는 이전 사례처럼 의례적으로 몇 차례 거절하다 빠르게 대리청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효명세자는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일처리로 조정의 공직 기강을 잡았는데, 대리청정을 이전 순조 통치 시기는 잦은 병으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실록 기사를 보면 직전과는 달리 파직, 탄핵, 유배, 국문, 해임 등의 처벌과 관직 제수 및 시상 등 상벌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는데, 그동안 처박아 놓았던 것들을 일시에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효명세자는 어느 수령이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소리가 들리자 해당 수령에게 엄한 벌을 내리며 철저히 단속하기도 했고, 심지어 상하를 막론하고 정승도 직접 제수해 단순히 권한대행을 넘어섰습니다. 인사권 문제도 다루는 등 실질적인 군주의 역할을 맡아 진행했는데, 이때 기용된 인물 중 대표적 인물이 바로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이자 개화파의 시조로 불리는 박규수입니다. 순조는 이런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효명세자도 이에 질세라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표현하고 아버지 순조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했습니다. 순조의 탄신진연 등 주요 연회들을 성대하게 개최했는데, 이 연회들의 핵심에는 정제라 불리는 궁중무용이 있는 바, 효명세자는 정제의 대부분을 직접 수정하거나 다듬는 등 예술에도 재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고구려무와 같은 창작무용도 만들도록 했고, 동궐도 제작에 관여한 것과 각종 시와 문집에 효명세자가 영향을 끼쳐 생애가 길었다면 정주의 문에 부은 군주의 이미지는 효명세자의 것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명세자를 직접 발레 공연에까지도 나섰던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견주어 조선의 태양왕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법무에 사용되는 칼날과 손잡이가 따로 노는 독특한 구조의 칼을 도입한 사람도 효명세자였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순조와 아들 효명세자의 관계는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격언을 비웃듯 대리청정 시기에 전혀 잡음이 나오지 않았고, 이 덕분에 조정에도 모처럼 활력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잘 될 것만 같았던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은 얼마 가지 않아 너무나도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마는데, 순조와 신하들의 기대 속에 대리청정을 잘 수행하던 효명세자는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순조 30년인 1830년 음력 5월 6일 불과 22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이덕일은 안동 김씨들의 독살설을 제기했지만 이 사람이 제기한 수많은 독살설이 그렇듯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기간 동안 세도가 안동 김씨들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고, 가문 간 싸움을 회피했던 김조순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각혈 후 어애들이 갖은 방도를 쓰다 제하에 있던 정약용까지 부르려 했기 때문에 과로설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창창한 나이에 급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치료를 담당했던 의관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순조는 자식의 죽음으로 슬픈 마당에 그런 일까지 벌이고 싶지 않았는지 거절하는데, 이미 중전 순원왕후 소생의 왕자와 후궁 소생의 영혼옹주가 죽어 순조의 병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효명세자의 죽음에 이어 2년 후 두 딸 명운공주와 복원공주까지 자신보다 먼저 요절하자 순조는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2년 뒤인 1834년 세상을 뜨게 됩니다. 훗날 효명세자의 아들 헌종까지 요절하면서 정조로부터 이어진 직계혈통은 사실상 단절되는데 사도세자의 자손인 철종이 순조의 양자로 입적해 뒤를 이었지만 그마저 얼마 못 가 죽게 됩니다. 이로써 효종부터 이어진 모든 혈통이 경은군과 영평군 둘을 제외하고는 단절됐고 효명세자의 양자가 된 고종이 뒤를 이었는데 고종은 법적으론 사도세자의 후손이지만 혈통상으론 선왕철종과는 무려 17촌이 됩니다. 문조의 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의 합장릉 형식으로 있는 수릉인데 죽은 후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경종의 의릉 왼쪽 언덕 언저리에 장사 지냈었지만 철종 때인 1855년 오늘날의 자리로 이장했습니다. 고종 27년인 1890년 4월 대왕대비였던 아내 신정왕후 조씨가 승하하자 함께 합장되어 오늘날에 이르는데 동구릉을 팸플릿 추천 관람 코스대로 관람하면 가장 먼저 보는 능이 수릉입니다. KBS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박보검이 효명세자 역을 맡아 나름 참배객들이 많으며 효명세자가 안동 김씨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풍양 조씨를 적극 기용했다는 말이 있지만 낭설입니다.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기간 동안 안동 김씨들을 견제하는 모습은 보인 적이 없으며 효명세자의 외할머니인 김조순의 아내가 죽자 직접 찾아가 문상하는 등 최고의 예우와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조순의 장남 김유근이 부임지에 첩을 데려가 난리난 적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탄핵하자 오히려 화를 내며 탄핵한 신하들을 유배 보내버렸다는데 안동 김씨를 견제할 마음이 있었겠지만 행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효명세자는 1827년 2월 9일부터 대리청정에 들어가 1830년 5월 6일에 죽는데 그동안 김유근, 김희교, 김희재 등 안동 김씨들은 고위관직을 다 해먹었습니다. 살아서 왕위에 즉위해 20에서 30년 정도의 재위기를 보냈으면 아편전쟁이나 쿠로훈의 사건 같은 동아시아의 운명을 가른 사건들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격동기에 어린 나이에 즉위해 요절한 군주 헌종이나 산에서 나무하다 갑자기 끌려온 철종이 아니라 강력한 권력의지를 가진 준비된 군주가 재위했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극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시기를 살았고 그마저도 일찍 죽어 미디어에서 다뤄진 일은 드물지만 대체 역사물에서 다뤄지는 편인데 네이버 웹소설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는 왕세자 이영으로 등장합니다. 2016년 KBS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는 박보검이 연기했는데 드라마에서는 효명세자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한자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었고 죽지 않고 살아서 헌종 대신 순조 다음 왕이 됩니다. 2018년 개봉한 영화 명당에서는 잠시 등장하는데 안동 김씨 김좌근의 음모로 영화 시작과 함께 독살되며 이밖에 효명세자와 함께하는 조선생활, 환상조선록 등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견주어 조선의 태양왕으로 불린 효명세자 이영이었습니다.